그 뭐지? 혹시 나는 확통을 잘한다 있나요? 난 천재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거 뭐냐 그 프린트를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교재는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뭐지? 그 우리가 책을 그냥 해버리면 난이도가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책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왔는데 이거 말고 딴 거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왜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기본은 그냥 기출 문제로 어차피 할 거라서 그래서 그냥 우선 기출 문제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뭐 어려우면은 쉬운 것만 하고 좀 다른 거 좀 더 해도 되고 하니까 우선은 요거는 약간 좀 융통성 있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책을 뭐 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책으로 하면 뭔가 막 선택지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좀 어려워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선은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좀 보고 그러니까 약간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어려움 했잖아. 어려움 해가지고 거기서 뭐냐 그 아마 5 정도까지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약간 우선은 그렇게 하고 괜찮으면 6까지 하는데 6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따로 내가 뭘 좀 더 프린트를 주던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서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뭐 그리고 어려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뭐 상황 봐서 이제 하면 되니까 우선은 처음 한다는 그런 약간 그 생각으로 약간 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쉬는 시간이거나 이때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를 약간 잡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그 개념적으로 그냥 뭐 모르는 거 있을 때 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그냥 약간 좀 어느 정도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 내용이라거나 그런 거는 약간 최대한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쪽에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잘하나? 모르겠어. 그래요? 경우의 수 잘해?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 확률 통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막상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노가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거든요. 진짜 이게. 그래서 노가다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맹목적인 노가다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노가다를 해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빡센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긴 한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경우를 세는 건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나열은 나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과 좀 약간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센스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긴 해. 체계. 체계. 이걸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나열도 나열인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센스라는 게 여사건이 좀 중요해요. 여사건.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사건의 타이밍이 있죠. 타이밍. 여사건의 타이밍.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생각은 적어도겠죠. 적어도. 이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거가 나왔을 때 여사건을 쓰는 거긴 한데, 사실 좀 여사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자면 이쪽은 이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자, 사람이 10명 이렇게 지나가요. 10명 가요. 사람이 10명 된다? 근데 남자가 4명이래. 그럼 여자 몇 명이에요? 6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분법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내가 구할 거 아니면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야, 반드시.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 얘가 복잡하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반드시 간단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거야. 그래서 사실 적어도가 나왔을 때 100% 여사건은 아니거든요. 물론 95.8%쯤은 될 거예요. 그렇긴 해. 거의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이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약간 무조건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근데 얘는 100%야. 구하는 것이 복잡할 때. 구하는 것이 복잡할 때. 이거 반드시 여사건을 쓰는 게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적어도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뭔가 구하는 게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나열을 했을 때 뭔가 분류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류라고 보면 분류라고 보면 되는데 분류가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구하지 않는 건 간단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무조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거는 야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기 있잖아. 보기 객관식에서 보기에서 그 전체에 비해서 전체의 반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사건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게 빡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생각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분류 같은 게 되게 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열하면 분류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로 안 되면 바로 분류야. 바로 나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옷, 상의, 그다음에 하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상의가 3개 있고,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해치지 않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자, 옷이 많은데? 자, 이렇게 이거야. 이런 식이야. 그럼 옷을 입는 경우의 수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속으로 알고 있겠죠. 21개. 그죠? 3, 7은 21. 얘는 곱하기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오늘. 그러니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확통을 하고 경우의 수를 했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되게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쳤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이거야. 물론 곱하기만 표현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걸 연결시킬 거거든요. 연결. 그러니까 그런 접속사가 얘는 사칙연산이야. 사칙연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딴 거보다 어떤 경우에서 얘를 쓸 건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덧셈하고요. 곱셈이 기본이에요. 덧셈하고 곱셈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봤자 약간 처음에는 빡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교과서에 나오는 합의 법칙이고, 얘는 교과서에 나오는 곱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몰라. 나는 이거 잘 모르겠고, 이쪽은 그냥 분류돼요. 안 섞이네. 분류한다. 그냥 어떤 그 경우를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값 같은 거 있잖아. y는 절대값 x 같은 걸 쓸 때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합치거든. 그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안 겹치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y는 x잖니.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합쳐준다. 합쳐준다.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각각 구해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분류가 되면 합이야. 분류가 되면 그냥 플러스야. 이게 되는 거고요. 곱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동시에. 동시에. 그러니까 그 동시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에는 이거거든요. 준비 딱 이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좀 내가 그때 처음 이거 설명할 때만 해도 이게 좀 먹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먹히는 게, 너네 혹시 동시상영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저 무슨 틀딱이지? 틀린 딱딱이 이러면서 그죠? 자, 하여튼 인정. 내가 틀리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동시상영이라고 했을 때 모르는,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너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니? 인턴. 인턴? 아 그래 인턴.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예요? 레디고. 자, 레디고. 자, 딱 이렇게 딱 썼다. 그래놓고 파격 이렇게 써. 파격 이렇게 한 다음에 저거 얘는 동시상영. 인턴이 그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건가요? 나 그 출발 비디오 이런 거 그거밖에 못 봤거든요. 자, 하여튼 봐봐. 그럼 동시상영이라고 했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그 스크린이 있어. 반을 갈라. 여기서 할아버지가 바이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막 내리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 그럼 미친 거 아니니? 그게 동시상영일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야. 돼요? 그건 동시상영이 아니야. 그건 미친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 회차 안에 그 한 회차 안에 누구도 봐야 되냐면 인턴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리코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집합 안에 인턴과 레리코가 있는데 얘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안 끝나면. 그러니까 인턴만 끝나고 와 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난 레리코는 보기 싫어 이러면서 집에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턴도 봐야 되고 레리코도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동시에야. 그래서 얘는 교집합과야. 교집합 이거야. 그래서 동시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을 약간 얘기하면 안 끝나면, 너무 유치하니까 안 섞이면 더하는 거고요. 안 끝나면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의 약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모르거든요. 너네가 막 확통 막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는데 다 맞으려고 하는데 이거 하는 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은 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섞이면 더하고 안 끝나면 곱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분류나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된다? 그리고 얘는 그래서 이쪽입니다. 또는 이거야. 이렇게. 또는. 그 다음에 얘는 이고입니다. 얘는 교집합.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에요? 아니 합집합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안 섞이면 더하고 안 끝나면 곱한답니다. 물론 동시에라고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교집합과 연관된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인턴도 봐야 되고 레리코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회차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뭐 역할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라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다 해야 돼. 마이너스도 있고 나눗셈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천천히 나갈 거거든요. 어차피 시간도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급하게 안 나갈 거라서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뭐 진도는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요거부터 쭉 가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얘는 중복되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중복되는 경우. 이걸 빼는 거지. 중복되는 경우를 뺀다. 그리고 여기 6번 있겠죠. 전체에서 빼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되는 경우를 빼는 거. 그래서 언제 얘를 쓰는지는 사실 얘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사실 순환과 조합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쪽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그럼 얘는 계산 구조가 다르다. 계산 구조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집합 쪽에서 뭔가를 좀 볼 때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얘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되게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안 할까 하다가
안 하면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써주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어쨌든 약간 계산 구조가 다를 때 약간 좀 다른 형태일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는 계산 구조 같을 때입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간 그래서 플러스의 확장 덧셈을 계속 더하면 그만큼 더하면 곱해주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곱셈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하다 얘들아. 얘는 좀 중요해. 봐봐. 우리가 곱셈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너네가 은근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긴 해. 곱셈을 얘기할 때 교집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봐봐. A 교집합 B를 하거나 B 교집합 A를 하거나 어떨까? 같죠? 갑자기 그 집합이라서 까먹은 거 아니지? 자, 같아요. 같아.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이쪽에는? 교로 시작되고 환으로 끝나요. 무슨 법칙이죠? 너무 심오한 법칙인가?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돼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곱셈의 순서 있죠, 순서. 순서는 바꿔도 돼요.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누구 먼저 하냐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 뭐 자리가 세 군데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5명이 그룹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3명 줄 세우는 방법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는 첫 번째가 좋으니까 얘부터 5, 4, 3이요. 낄낄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순서 상관없다니까? 여기 이쪽에 여기 5고 여기 4고 여기 3을 쓰면 마음대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돼요? 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서를 바꾸든 뭐를 하든 어차피 답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먼저 하든지 간에 별로 상관없을 때가 있는데 자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단 순서는 바꿔도 되는데 어떤 순서로 가냐에 따라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냐에 따라 어려운지 쉬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예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곱셈을 할 때 안 끝나면 곱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안 끝나면 곱하는 게 기본인데 자, 그럼 여기는 뭐 계산 구조 같은 거 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상관없고 얘는 순서 바꿔도 된다. 근데 난이도 차이가 있다. 자, 봐봐.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너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3. 너는? 5. 너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여기 1부터 7까지가 있고요. 1부터 5까지가 있고요. 1부터 3까지가 있습니다. 돼요?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귀찮네? 이거잖아, 그죠? 자, 그럼 봐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부터 한다. 그죠? 몇 가지야? 이런 거지. 그 다음부터 막혀요. 이러면서 그죠? 저 얼굴 길쭉한 애가 뭔가 해주겠네?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별표를 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와 2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류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에 안 되면 분류거든요.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안 되면 무조건 분류야.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야 그럼 이러면은 여기서 5까지 가면 얘는 무조건 이쪽은 또 4가지야. 4가지. 왜? 아니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의 5가지 방법이 있고요. 6하고 7의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혹시 왜 나눈지는 알겠니? 그쵸. 왜? 아니 여기랑 연관되는 게 얘고 여기랑 연관 없는 게 얘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 귀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풀 수는 있으나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럼 왜? 어떻게 할 거냐?
거야? 얘부터 먼저 하자는 거죠. 그럼 여긴 5가지라는 거죠. 아니 3가지. 돼요? 그럼 안 끝났잖아. 얘만 정하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논리거든요. 아 너무 유치한 논리니? 혹시 나 이제 20살인데 장난하나? 이런 뭐, 미안해. 자, 그냥 속으로만 해. 여기 3가지야. 그럼 여기는 보면 이제 반드시라는 거죠. 무조건 여기 이쪽 안에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선택한 하나는 이쪽에서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되니? 그럼 여기는 4가지라는 거지. 그럼 여기 선택한 게 이쪽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서 선택한 2가지 빼고 나머지를 볼 수 있으니까 곱하기 5라는 거야. 이렇게 쓰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난이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걸 먼저 하냐가 되게 너네의 센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을 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야. 어떤 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 왜? 이쪽은 바이 교환 법칙입니다. 어차피 교집합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돼요. 그래서 이건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난이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약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중복되는 경우 6건이야. 뭐 아까 우리가 6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나눗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순서 무시입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순서 무시입니다. 순서 무시.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보면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경우에 얘는 같은 상황이 일정 개수씩 반복됩니다.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순서 무시의 영향과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순열과 조합할 때도 마찬가지고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순열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해. 나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여기는 뽑고 나열이야. 뽑고 나열이야. 그리고 여기에 고라는 걸 생각하면 고 교집합. 뽑는 건 조합이거든요. 나열은 보면 알겠지만 팩토리얼 붙이는 팩토리얼 붙이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순열이라는 게 NPR이잖아. NPR이 NCR이거든요. 그럼 이걸 R를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곱하기 R팩이라는 거지. R팩이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굳이 말하자면 이거라는 거죠. NCR은 NPR에서 R팩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게만큼 줄 세우는 나열하는 순서만큼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5C3이래. 5C3. 그럼 5P3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있대. 그럼 여기서 3개를 뽑는 거랑 이쪽은 3개를 가지고 나열까지 하는 거는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1, 2, 3이 있어. 1, 2, 3 이렇게. 그러면은 1, 3,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3, 1도 있고요. 2, 1, 3 2, 1, 3 이렇게 있고 2, 3,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1, 2도 있고 3, 2, 1도 있다는 거지. 이게 6 in 1입니다. 그냥 1, 2, 3 뽑았다는 건 똑같아. 줄 세우는 만큼을 무시한다는 거 사실 말하면. 그럼 그 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 3개를 가지고 줄 세우는 거니까 3팩만큼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순서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기억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쟤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어차피 이거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게 좀 빡세거든요. 이거 할 때가.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걸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분류 안 섞이면 더한다. 그 다음에 안 끝나면 곱한다. 이게 가장 간단할 거야. 우리가 뭔가 처음 볼 때.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뭐 굳이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면 계산 구조 다를 때는 뭐 하세요 같을 때 이건 이렇게 약간 그거고 그런 식인 거고 좀 엄밀하게 갈 때는 얘를 좀 봐야 될 때가 있겠지만 뭐 그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곱셈할 때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난이도 바꿀 수 있다. 난이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얘는 약간 센스 있게 알아서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눗셈의 경우는 순서 무시입니다. 순서 무시. 그래서 이제 그 경우 그래서 n in 1입니다. 약간 이 매번 이 모든 경우마다 이게 6개씩 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걔를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약간 나눗셈의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처음에 중요한 건 이쪽에 있는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은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랑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막 지리멸렬하게 보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 이 프린트 두 번째 쪽이죠. 두 번째 쪽. 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막 좀 오래된 거거든.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 좀 오래된 페이지래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거를 가지고 본 거긴 한데. 자, 상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한복이 있고 양복이 있대. 요즘은 한복, 양복하면 좀 그렇잖아, 그죠? 아닌가? 하여튼 약간 그 캐주얼한 것도 있고 똥싼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배기 팬츠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귀찮게 갑시다. 한복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5벌, 이쪽이 3벌. 이쪽이 2벌, 이쪽이 4벌입니다. 근데 옛날에 별명이 그 학원 초창기 때 여대생이었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옷을 40만 원씩 꼭 질렀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약간 그렇긴 한데 옷 좋아하니?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너 옷 좋아하니? 아 그래요? 너 옷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는? 안 좋아요. 나만 좋아했나? 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 패션을 생각할 때 처음에 그럼 너 어떻게 옷 입을 때 어떻게 해요? 색깔? 그래 색깔로 하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오늘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입고 가야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지. 아닌가? 아니 생각해봐. 한복 저거를 입었는데 청바지를 입었어. 미친 거잖아. 그 퓨전 아닌가? 약간 그렇잖아, 그죠? 약간 그거니까 내가 한복을 입을 것이다와 양복을 입을 것이다로 무슨 류가 될 거는 분류가 된다. 이게 중요해. 분류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산 과정, 다른 계산구조 다른 집합이 다른 거야. 집합이 다른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2개를 더해준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황 내에서는 그럼 한복은 뭔데? 나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상의를 입었는데 너무 간지나. 미쳐가지고 밖에 나가면 잡혀간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복을 입는다는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상의도 입어야 되지만 하의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이라는 거야. 교집합. 그럼 얘를 곱해달라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상의만 입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입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5개가 상의가 있고 한복에 하의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가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는데 여기는 양복 상의 3개, 양복 하의 4개 곱하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놀랍게도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게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나왔었어. 미친 거야. 놀랍게도 이게 아마 있을걸? 되게 옛날 그 모의고사 기출이긴 한데 8개의 신호로 이루어진 전멸 신호기가 있대. 그러니까 켜지고 꺼지는 걸 가지고 보는데 각각의 전등을 켜거나 꺼서 신호를 알려주는 그 체계래, 그죠? 근데 기계래. 자, 근데 이때 하나 이상의 전등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총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신호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려우면 안 되거든. 근데 약간 이것도 처음에 보면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 봐봐. 그럼 얘는 약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택권의 입장이거든요. 신호한테 약간 그 인격을 주는 거야. 겨울왕국 되는 거야. 첫 번째 버튼한테 물어봐. 너 켜질래? 꺼질래? 약간 꺼질래? 좀 그렇다. 자, 그럼 선택지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 얘만 물어보면은 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끝났니? 안 끝났니? 안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신호의 개수가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얘를 쓸 수가 있고 안 끝났으니까 이제 다 곱하기로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 정도는 약간 발로 풀어, 발로 이렇게 발로. 이거 풀고 근데 이거 쓰고 야 천재 이러면서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 3점이 날라갑니다. 왜? 여기 문제 몇 개 이상의 전등을 켜라 그랬죠? 그럼 이 경우의 수 안에 누가 있을 거냐면 아무것도 안 켜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켜진 개를 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지. 되게 약간 이게 마이너스죠. 나도 모르는데 이런 걸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보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딴 건 다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진 않은데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건 이걸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잘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그 넘겨봐서 얘도 얘 건물은 좀 달라.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야. 그냥 들어간 문과 다른 문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면 못 푼다니까 진짜. 그럼 들어간다.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경로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경로가 되는 거지. 경로. 그럼 들어가기만 하고 끝나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안 끝났잖아. 그럼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론 얘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하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럼 들어왔다 나가는 거니까 문은 4개거든. 문 4개. 들어온 거랑 다른 문으로 나가요. 근데 선생님 저는 나가는 거부터 먼저 할 건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는 바꿔도 답이 나온다야.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난이도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 기억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됐니?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어차피 또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순조로 갑니다. 순조를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순열과 조합 순조.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이거긴 해요. 순열. 그다음 조합.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예요. 그래, 자, 그래. 맨날 내 요즘 애들의 표정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약간 이러고 있어가지고 약간 무서워요. 우리 집 거북이가 오늘 나를 되게 막 이렇게 핥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서 매번의 그 수업의 목표는 약간 너네들의 표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엔 이랬으면 좋았을 거고, 근데 이건 조금 거짓부렁이잖아. 이렇게 수학을 하는데 즐거울 수가 없잖니. 그래서 좀 애쓰네 약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자 순서대로 나라. 그래서 이쪽은 그거잖아. NPR. NPR. 그래서 약간 곱셈 같은 걸 곱셈. 얘는 곱셈으로 연결. 곱셈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집합이거든요. 같은 집합 내에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쪽에서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곱해. 그래서 얘는 굳이 말하자면 n팩이야. n팩. 그러니까 이게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5p3이라고 하면 얘가 뭔지는 알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지? 그죠? 5부터 3개 곱하면 되거든요? 5 곱하기 4 곱하기
근데 이렇게 보통 하는데 얘는 R안은 둬야 돼서 이건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 세우는 거거든요. 5명을 줄 세우는 거야. 5명을 줄 세우는 거야. 1까지 곱한다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나누면 되냐면 나누기. 이쪽은 2 곱하기 1을 나누시면 나누면 똑같아요. 나누면 똑같아. 자, 그러면은 여기를 봤을 때 이쪽은 그냥 5 팩토리얼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2팩인데 2팩을 좀 있어 보이게 5-3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네모칸 채우기 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써야 될 때가 가끔 나와. 그래서 이건데 그럼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 대학 가면은 클럽 가고 싶니? 아니요? 너 클럽 가고 싶어요? 넌 가고 싶니? 그래? 너 클럽 가고 싶니?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가 나온 학교가 남들이 대학교인지 모르는 학교거든요. 클럽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나는 클럽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는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그 클럽에 가면 난 당연히 뭘 당할 거냐면 입밴이라는 걸 당할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거 팩토리얼을 뺀 거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비웃기라도 하지 너무 창피하지 않죠? 나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슬픈 줄 알지? 외우세요.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가끔 나와 진짜. 그러니까 너네가 방심할 때 나오거든요. 기억해주세요.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냐면 뭔가를 그 미지수를 구할 때 나온다. 미지수를 구할 때 나와. 미지수. 요거를 구할 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모를 때 약간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줄 때 있거든. 방정식 형태. 그때 얘를 써야 될 때가 나올 때가 있어. 방정식 형태. 가끔 나와. 가끔. 근데 그냥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앞밴이라고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기억해도 그냥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의 원소가 있겠죠? r개를 뽑아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이쪽은 n은 r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서 뽑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허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r개를 뽑아 나열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해도 n개가 r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쪽은 NCR인데 아까 똑같아요. NPR. 여기서 나누세요.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줄 세우는 만큼을 무시하는 거야. 줄 세우는 만큼을 무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겁니다. 자, N 팩 나누기 이쪽은 뺀 거니까 N-R 팩이거든요. 그럼 나누셔야 돼요. 알파 써줘야 돼요. 얘입니다. 이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는 이게 돼요. NC, N-R이 있으면 얘는 이거거든요. 앞에 거 팩토리얼을 뺀 거 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됐니?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1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만약에 나랑 밥 먹을 2명을 뽑아요. 들어가기 싫다. 그죠? 자, 이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10명 중에 나랑 밥을 안 먹을 8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증명은 이걸로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혈과 조합은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좀 넘어가 볼게요. 뭐가 있냐? 중요한 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순혈 쪽에서 그러니까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나와. 그래서
하고 vs 이웃하지 않는 것 이게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한다. 자, 이쪽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니? 아, 그래요? 자, 얘는 이웃하는 거를 한 덩어리. 내가 여기 되게 그 저급하게 써놨거든요. 이게 되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몇몇 개 빼고 약간 옛날틱하게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막 납치해가지고 보따리에 싼다 이거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로 보세요. 한 덩어리로 보고 이쪽은 세부적. 안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라.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아직은 그냥 여기 한 가지만 딱 해줄게요. 자, 얘는 반드시 이웃해도 되는 것 먼저 배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이사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나오니까 이쪽은 되게 기본적으로 순열 쪽에 있는 거지만 반드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단 얘는 거의 의미 없는데 만약에 이웃의 대상이 두 개면 이쪽은 여사건도 가능하긴 해요. 두 개. 왜냐면 그냥 두 개 붙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있으면 연사건이 가능하지만 얘는 몰라도 됩니다. 굳이 괜히 이거 했다가 다른 거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기본적으로 좀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할 만한 게 있나? 자, 요거를 좀 볼까? 자, 이것도 예전에 그 문제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은 A하고 B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A하고 B가 반드시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수를 구해라.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잘 이러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제약 조건. 이게 있는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 자, 그럼 A, B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A, B가 있을 수 있는 데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자, 요거 하고 쉽게 좀만 참아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는 이쪽에 오거나 저쪽에 오거나 이쪽에 오는 거니까 이쪽은 몇 가지라고 쓸 수 있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일 거 아니야. 돼요? 오케이? 그럼 3. 이거지 뭐. 그럼 A, B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쪽에 A, B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A, B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으니까 안 끝났으니까 이 팩을 곱해주는 거죠. 너 B가 좋아, 이거 좋아? 여기 누구야? 그럼 나머지는 1개, 2개, 3개, 4개는 마음대로 어떻게 오든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4팩 쓰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거 있는 거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문제 풀 때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되게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딱 봐봐. 이게 내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서 그 17번 보면
물론 뭐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라기보다는 17번을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쭉 보다 보면 27번도 가가 있고 나가 있거든요. 이거다. 그다음에 30번도 가가 있고 나가 있고 31번도 가 있고 나 있고 그 엄청 가와 나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주든가 뭐 그냥 하든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한번 보는 게 좀 좋긴 해가지고 먼저 한번 봐볼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건 했으니까 조합 쪽에서 가는 거는 분할과 분배거든. 분할과 분배.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한 다음에 분할 분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와 나 이제 집합.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포함과 배제의 원, 포배의 원, 포배의 원. 여기까지 좀 갈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오늘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계속 뭔가 좀 얘기를 하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좀 괜찮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건 오늘 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오늘 할 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정도까지 하면 딱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빨리 안 나가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 갈 거니까 쉬는 시간에 좀 작성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